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뭐 위기관리 시트 막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고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하면 좋겠다. 저 혼자 이게 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류를 뭐 조금 더 우리가 딥하게 문서화시키고 카테고라이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괴짜들의 안녕하세요. 모임 너드 컨테이너의 김재나 그리고 홍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요. 서혜진님이라고 정말 멋있는 홈스타일링과 공간을 만들어가고 계신 LLL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LLL 스페이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우리 혜인님께서 먼저 LLL 스페이스와 함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홈스타일링이랑 그 다음에 공간 전반적으로 디자인 설계하고 시공도 같이 하고 있는 스튜디오고요. LLL 스페이스라는 지금 이름으로 21년부터 한 것 같아요. 21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5년 차에 접어든 스튜디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혜진님께서 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LA 스페이스에서 콘텐츠랑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는 서혜진이라고 합니다. LLA 스페이스의 뜻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LLA 스페이스가 Love Like Live Space여서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공간에 살아요 라고 이름을 이제 언니가 지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약간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워요? 저는 이제 LLL 스페이스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앞전에 사전 인터뷰 때 봐서 지금 딱 그 이름이 정말 정확하게 이 브랜드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유치하지 않고 저는 너무나도 오히려 들을수록 그래, 그래서 LLL이지? 라는 말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초반에 이 이름을 지을 때 친구랑 이제 만나가지고 근데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약간 네이밍을 잘해요. 그래서 너가 근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야? 라고 하다가 그 사람의 공간에 그 사람한테 맞게끔 되게 정말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공간을 모두 다 누릴 자격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제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공간에 살아요가 그게 LLL을 이제 해서 그 앞자리에 L을 따서 만들었었거든요. 사실 공간이라는 건 화려한 것들로 채운 공간이 진짜 좋은 공간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채웠을 때 그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인 세 가지의 단어가 만들어내는 곳이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담은 곳이 LLL 스페이스 같아서 저는 이미 너무 멋있는 의미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소박하지만 평범하지만 사실은 그걸 모으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모을 줄 아는 곳이라는 생각이 뭔가 들어서 왜냐면 작업하신 걸 좀 봤거든요. 그 구독해서 계속 보는데 요즘은 많이 못 봤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LLL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회사를 시작하는 2021년에 시작을 하셨고 처음에는 혼자 홈스타일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앞전이 조금 궁금해요. 앞전엔 어떤 일을 하셨던 거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지. 맞아요. 제가 원래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 전공하고 그때가 가장 1차적으로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계사무소 갈 건지 아니면은 뭘 할 건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사무소를 많이들 가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야 되나 하던 찰나에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림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한번 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는 언제든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볼 수 있는 데를 좀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 갤러리 쪽에서 잠깐 큐레이터 인턴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했어서
해봤는데 진짜 여한 없이 그림을 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갤러리를 다니면 그림을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갤러리에서 이렇게 걸려있는 그림들만 거의 보고 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지 그림들을 많이 보러 다니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그 큐레이터 하는 게 전시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고 오프닝 파티도 다 주관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작가님들 계속 이렇게 오시면은 같이 얘기도 하고 미팅도 잡고 막 이런 작업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너무 재밌었는데 이 딱 끝점이랄까? 내가 이거 계속 할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도 너무 그것만 공부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스펙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업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비전공자인데다가 그냥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설계사무소 가서 잠깐 또 인턴을 하면서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인턴 해보고 하다가 근데 스케일감이 건축은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렇게 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고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스케일감이 나한테 맞는데 건축은 대부분 들어가면 뭐 오피스 설계한다던가 막 건물 전체를 다 핸들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스케일감이 크니까 이거는 재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 쪽을 좀 메인으로 하는 업체를 좀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딱 생각이 났던 게 한샘이었어요. 그래서 한샘에서 한 4년, 5년 일하고 그러고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홈스타일링인 LLL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었던 거군요. 근데 21년이면 딱 코로나 한창일 때인데 맞아요. 어떻게 이때 나오실 생각을? 그때 제가 19년에 결혼하고 20년,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나는 사업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때 마지막 프로젝트가 저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일은 했거든요. 직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걸 계속 참고 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때 한참 또 퇴사 열풍이 엄청 불었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20년에 나왔어요. 근데 딱 그때 퇴사 열풍이 엄청 불던 시기에 약간 그런 뽐뿌도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이제 팀 이동해서 해볼래? 라고도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건 전 다 해본 것 같아요.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 회사 안에서. 그래서 되게 가볍게 마음 편하게 나왔고 그리고 딱 코로나가 한참이어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다행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모두가 멈춰있을 때 왜냐면 전 되게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어가지고 막 남들이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멈춰있으면 그게 너무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약간 다 완전 셋 제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뭔가 해도 괜찮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멈춰서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그 관점을 다 같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적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딱 그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망해도 뒤로 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데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처음 작업을 착수했던 게 기억이 어떤 건지 나시죠? 네, 나죠. 어떤 걸까요? 그때 근데 진짜 무슨 초심자의 행운처럼 딱 나와서 막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데를 엄청 다녔어요. 막 스터디오도 막 다니고 하는데 한샘을 다녔을 때 제 사수분이었던 분이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을 차리는데 그분은 이제 시공 쪽을 거의 잘 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디자인 쪽을 조금 약하셨는데 제가 이제 디자인 전공을 했으니까 혜인아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저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솔직히 같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돕겠다 해서 그 스튜디오, 이제 광교에 있는 스튜디오를 처음 설계하는 걸로 시작했었어요. 어떻게 그래도 사실은 이게 사업이라는 게 되게 나오면 내가 원래 태어나기를 본투비 사업가도 아니고 뭐 인맥이 진짜 일하던 분야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영업직으로 뛰었던 게 아니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잡아오기란 되게 어렵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건축, 뭐 공간 시공 이쪽은 대부분 아는 분들이랑 한번 작업했으면 그 작업 그 결과물을 아니까 계속 같이 하시는 걸로 알아서 새로운 분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진짜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크게 너무 욕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나는 회사 이름 빼고 이제 나는 내 이름밖에 없는데 누가 당연히 나를 알아줘.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를 모르면 내가 하는 걸로 계속 증명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좀 빠르게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일부러 그런 초기 세팅을 그래서 좀 했었어요.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각인될 수 있도록 빨리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뭐 업체명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쌓자 이 생각으로 그렇죠. 네. 뭐 나한테 의뢰한 사람이 지인이건 뭐든 상관없이 다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쌓자라는 생각으로 초반에는 시작을 했었죠.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홈스타일링이니까 어쨌든 시공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 더 잘 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특정이 딱 되어 있긴 하니까. 근데 또 그 홈스타일링이라는 것도 되게 감각적인 분야라 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존의 시공하고는 좀 결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합류를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12년도인가? 21년 10월. 제가 20년에 아예 혼자서 시작했고, LLL은 21년에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그해 21년 10월 18일 날 혜진님이 합류를 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그 날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념일로 1주년처럼 아. 우리 막 2주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10월 18일 근데 또 혜진님은 그 건축, 시공 이런 쪽에 계셨던 건 아니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또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시다가 넘어오게 된 경로도 너무 궁금하고 그전에는 또 어떤 일을 주로 좀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랑 일 같이 하기 전에는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에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하던 일은 AE여서 그냥 이런 기획을 하는 일이 아니라 거의 광고를 세팅하고 그 광고 효율을 보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은 저랑 되게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A면 모든 일을 다 하는 잡무를 다 하는 네, 그냥 완전 저는 약간 저는 그때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사회 초년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별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라는 사람의 그 쓸모가 별로 안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 광고를 세팅하거나 효율을 보는 건 사실 저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 광고 효율을 보는 게. 그래서 내가 완전 처음부터 다 기획하고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언니가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이래서 근데 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고 괜찮은데? 약간 도피처로 그래서 재밌겠다.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같이 할 줄은 몰랐고 그래서 되게 흔쾌히 같이 하면 재밌겠다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또, 하고 계신 분야가 그럼 정확하게 지금 LL 스페이스에서 좀 나눠보자면, 이제 현장에서 전반적인 그 인테리어 쪽을 다 담당을 하시고 계신 거고, 마케팅과 브랜드 컨텐츠, 브랜딩 전체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인테리어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고, 이렇게 딱 나눠져서. 그건 아니요,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혜진님도 공간 쪽을 같이 한 4년, 5년을 하다 보니까 원래도 오프라인 공간을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요. 근데 본인은 뭐 별로 나는 감각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만큼 쌓아온 그 데이터가 정말 많거든요. 그 좋은 공간을 하도 많이 다녔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좋은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명확히 디자인적 언어로나 뭔가 명명을 하지 못할 뿐 뭔가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혼자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이제 소스랄까요? 그게 가끔은 좀 이제 좀 새로운 거 뭐가 없나? 라고 싶을 때 가끔씩 이제 제 시안을 이제 혜진님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뭘까? 여기서 뭘 해야 좀 새로울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게 뭐가 들어가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접근을 혜진님이 딱 그렇게 탁 치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속으로도 아니지, 밖으로도.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풀어냈던 프로젝트들도 실제 있고, 그 프로젝트들이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으로 제안하는 거랑 약간 일반 사용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 좋았던 거랑 이게 같이 약간 합쳐지니까 더 고객들 입장에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고객분들이 환호해 주시는 걸 보면 또 이 시선이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도. 공급자의 시선으로만 거의 지어지긴 하잖아요. 맞죠. 그런 말이 많잖아요. 다 기획 의도가 있고 공간은. 그런데 사용자들은 전혀 그렇게 안 써요. 여기 앉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에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고, 근데 그게 더 오히려 그 공간에 바이럴이 되는 요소라던가 이래서 막 알려지고 그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다른 분야에 계셨어서, 그리고 또 마침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공간을 좋아하는 거가 감각에 쌓여있다 보니까 그 시너지가 확 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혜진님이랑 이제 어떤 그런 뭐 북토크? 이렇게 모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전 좀 헷갈렸었거든요. 같이 그것들을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애정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진짜 많이 감각도 많이 생기고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고 네.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건 어때 정도였는데 이제는 여기는 이 정도의 높이인데 내가 갔던 카페가 이전에 이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뭐 설계를 했더라 하면서 보여주고 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많이 구체화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혜진님이 궁금해요. 혜진님이 들어와서 처음 착수한 작업이 생각이 나세요?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언니가 잡아놓은 체계가 있지만 이 체계를 다 수정하는 일을 했었어요. 왜냐면 같이 일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협업 툴부터 일치시켜야 돼서 뭐 예를 들어 언니는 노션 말고 그 슬랙을 전혀 써보지 않았는데 슬랙을 써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기입하고 어떻게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을 공유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뭐 위기관리 시트 막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고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하면 좋겠다. 우리끼리 막 개선 방안? 이런 계속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해봤고 항상 체계가 잡힌 곳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책을 읽고 언니도 이걸 읽어. 그러면 여기에 몇 페이지까지 읽어온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하자. 하면서 계속 그 틀을 만들어봤어요. 우리 독서 모임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비수기 같이 겨울 같은 때 일이 많이 없을 때는 그런 브랜딩 작업이나 이런 내부의 체계를 잡아가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전 2인 사업장인데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걸 처음 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엄청 네. 그 구색을 갖추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엄청 좋은 거예요 저는. 아이 뭐 쉬워 보이는데 해서 시작은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무언가를 정말 기초부터 다 세팅해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가 나왔던 뭐 위기관리 시트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그게 나왔던 시초는 제가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PM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랑 힘든 접점이 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이게 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혜진님한테 다 설명할 수 없어. 근데 혜진님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 한 번은 그래 경험으로 쳐. 그러면 두 번, 세 번은 겪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럼 이런 사람류를 뭐 조금 더 우리가 딥하게 문서화 시키고 카테고라이징을 시킨 거죠. 그래서 비슷한 어떤 뉘앙스의 사람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한번 이 지점을 한번 좀 조심해보자. 이러면서 그런 저희의 멘탈을 책임져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시트이기도 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그걸 거의 계속 반복하면서 그 틀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둘 다 모르니까 그거를 다 남겨야지만 프로세스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딱
고정적이게 이거 한다면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한다면 이거 하면 되지 약간 머리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만큼의 프로젝트도 많지 않았고 매번 다 새로웠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은 왜냐면 그때 당시엔 저희가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택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서로 리모트 워크를 하니까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더 모르죠. 그래서 그게 되게 필요했었어요.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시스템화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은 하면 내가 물론 이제 혼자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업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LLL의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오류가 나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이게 어떤 팀이랑 일을 해도 빠르게 일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걸 가장 최소화하면 최소화할수록 진짜 빨라질 수 있는 작업이니까 그거에 되게 특화돼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한 선택의 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쭉 들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2024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고 결과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그 인터뷰, 사전 인터뷰지에 이비인후과 시공. 아, 맞아요. 병원 시공을. 맞아요. 근데 이비인후과 시공이 기존에 해왔던 시공이랑 달랐었던 것 같은 게 기존에 제가 봤던 LLL 스페이스의 상업공간 작업 이제 그 작품들은 대부분 카페라던가 뭔가 좀 감성이 주 공간인 약간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병원은 완전 목적성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좀 특수 공간이고 그래서 그게 좀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셨던 기억이 남는다라 하셨는데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024년에 그걸 하기 전에 23년 겨울쯤에 저희 브랜딩이랑 마케팅 많이 교육해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 병원 설계를 좀 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땐 제가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되게 완전 힘없이 재미없을 것 같다. 근데 그분은 회사가 성장하려면 어쨌든 간 돈 있는 사람들, 고객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현장들이 자꾸 많이 나와야 그런 결과물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재미를 떠나서 생존의 약간 의미로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흘렸죠. 듣고 그렇구나. 근데 어차피 나는 뭐 병원 설계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자꾸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F&B 뭐 조그마한 10평대 이런 공간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작년에 그 설계를 한 그 송도의 이비인후과는 제가 예전에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인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만났었던 같은 직원분, 같은 이제 그 대학생, 이제 막 졸업한 대학생들이었죠. 거기서 만났던 분이 이제 설계사무소를 차리신 거예요. 건축사가 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분이 건축사하고 그 친척 누나분께서 이비인후과 개원을 준비 중인데 본인은 건축을 하는 사람이니 건축은 해도 인테리어는 조금 감이 그렇게는 없다. 하지만 같이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분이랑 저번에도 이전에도 원주에 주택을 한번 설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단독주택을 아예 새로 올리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재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랑 하면 무조건 해요 하면서 이제 송도 가가지고 원장님 만나고 미팅하고 했는데 그때도 건축을 그 소장님이 담당하셨고 제가 인테리어 설계랑 디자인 담당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해주는 또 소장님 또 다 비슷해요. 나이대가 다 비슷한 분들이 수축이 돼서 이제 셋이서 한 팀처럼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도 저희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다 되게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합이 되게 잘 맞게 공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23년에는 홈 위주로 엄청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명확했고 우리는 뭐 이 달에는 매출을 얼마를 만들어내겠어 하면은 막 그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내니까 이제 좀 다양한 고객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힘듦도 있고 그때가 딱
23년 연말쯤이었는데 그제 되게 조언을 해주신 좋은 어른이 조금 그런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라 해서 병원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하고 났을 때 수익성이 되게 좋으니, 그러니까 물론 카페도 재밌지만 모든 걸 다 재밌는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재밌고 하나는 좀 더 재미는 없지만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너가 덜 소진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둘 다 받아들일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24년에 그런 기회가 왔고 우리가 뭔가 항상 되게 생각하면서 뜻하지 않지만 그 단계에서 못 갔었던 거 혹은 이거 다음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조금씩 항상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다. 분명히 저번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까? 왜냐면 그건 되게 좀 높은 부분에 한 단계 더 레벨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은 어쨌든 인맥도 필요하고 내 시공성도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게 갖춰져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그런 프로젝트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일하면서 알게 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소개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로서 만난 사람으로서 또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의 확장성이 아주 조금씩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사 다닐 때랑 되게 다르고 조금 더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딱 24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그 눈 앞에서 결과를 마주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건. 근데다가 심지어 약간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의 성장이 그 성장만큼 또 다음에 그 다음 성장을 끌어오고 하면서 복리 이자 불듯이 약간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되게 재미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기가 사실은 그게 단순히 사업을 하신다고 사실 다 이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않는데 진짜 저도 이렇게 두 분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시스템을 두 분이서 하기 위해서 잡는 건 차라리 저는 혼자 해서 잡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혼자의 그것들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잡은 거는 정말 박수밖에 안 나와요. 혜진님이 진짜 많이 잡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브랜드 웹사이트 구축하신 건 또 미리 해놓으셨지만 또 다시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리뉴얼하는 작업도 했고. 근데 그 리뉴얼 작업하는 거는 명함이나 웨브사이트는 한 달 안에 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언니는 툴적으로 그 건축 디자인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이 세팅을 해야 되니까 되게 빠르게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서칭해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새로운 걸 제가 필요해서 그걸 습득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일단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언니는 사실 전적으로 맡겨요. 이건 이렇지 않니? 이건 좀 별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해 이러니까 그냥 되게 편안하게 뭐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계네요. 네, 약간 파트너십이 좋으시네요. 아예 제 일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가 없었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너가 컨택하고 너 그렇게 해 이래서 모든 일이 되게 빨리 진행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언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 하면은 다시 빨리 바꿔서 하고 그러니까 수정을 되게 빨리 하고 회고하고 빨리 이걸 계속 복기를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드백이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되게 빠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로 이게 내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영역 내 영역 할 거 없으니까 막 섞여 할 거야 그것도 아니고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대. 피드백이 있으면 그건 빠르게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A, B를 논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이것까지 만들었고 서칭해서 온 그 시간을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이거를 자신이 나한테 뭔가 설명하고 이렇게까지 만들 거야 라는 이 시간을 믿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다면 저는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가보자 만약에 뭔가 이상해 그럼 그때 수정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구축하는 거 그리고 그걸 계속 수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혼자서 했었을 때 저는 완전
빠르게 뭔가를 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뭐 하나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것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일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 분야는 완전히 혜진님한테 일임을 하고 거기서 의견을 가끔씩은 주되 웬만하면 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아요.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셨네요. 이제 다음은 2025년의 목표랑 계획은 좀 어떻게 되셨고 되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서지 진행이 돼가고 있을까요? 2025년의 계획은 사실 숫자로서의 계획은 없고요. 매출 얼마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 저희가 그 충무로에서 계속 공유 오피스에 있다가 이번에 옮겼는데요. 그 충무로 공유 오피스를 사실은 그렇게 오래 있을지 몰랐어요.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1년 6개월 정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가 진짜 조그마한 공간인데 이게 와 그냥 이렇게 의심 없이 있으면 계속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근데 더 이상 여기에는 있고 싶지 않다. 딱 그 마음이 드니까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원래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막 찾잖아요. 임장을 다니고 자리를 보고 그때 먼저 하잖아요. 나가기 전에. 근데 저희는 먼저 짐을 다 빼고 아 진짜요? 짐을 다 빼고 나서 그때부터 임장을 시작했어요. 좀 특이하게. 그럼 그때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각자 재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했죠. 근데 되게 다행인 건 평소에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좋아하는 어떤 동네가 뚜렷해서 그런지 이게 오랜 시간 임장하진 않았고 임장을 아주 깊고 빠르게 했죠. 정말 많은 매물을 봤어요. 근데 딱 좋아하는 동네가 있고 언니는 일산이고 저는 수원이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동네 위주로 찾다 보니까 그 동네만 빡 찍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저희 지금 정동에 있어요. 덕수궁 시청역. 저는 한 1시간 좀 안 걸리고 저는 1시간 10분 비슷해요. 익숙하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매물을 빠르게 또 얻으신 다음에 아까 이제 6월 내내 시공하시느라 이제 많이 바쁘셨었다라고 하셨는데 시공한 건 또 어떤 시공으로 LLL만의 스페이스를 꾸렸을지가 궁금해요. 네, 거기 저희가 시공을 직접 시공팀을 이렇게 밑에 두고 있다라기보다는 협력하는 구조로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하고 시공 소장님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시공 소장님도 자기만의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도 제 걸 갖고 있고 제가 프로젝트 필요해서 시공이 들어갈 때 소장님한테 콜을 하죠. 그래서 저희 현장 이런 디자인으로 진행될 거고 이 정도의 기한이 있어요. 이 정도 예산 안에서 진행합니다 하면 소장님이랑 같이 약간 같이 공동 PM처럼 붙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다 시공을 해왔었고 근데 그게 시공팀이 하나 상업 쪽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리빙 쪽 주거만 또 하는 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빙 상업 나눠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다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인테리어 사장님들은 대부분 본인이 시공 감리, 시공 소장 역할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다 가가지고 다 체크하고 인부들도 다 본인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팀을 구축하기까지 저는 그거를 할 자신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되어 있는 분과 함께 차라리 일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그냥 나는 이 사람 하나랑만 일을 해도 되는 한 명하고만 키맨이 한 명하고만 일하는 구조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제 사무실인데 그래도 제가 PM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소장님한테 이제 좀 부탁을 드렸죠. 제가 혼자서 한번 다 해볼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시공팀들을 다 이제 섭외부터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관리하고 시공팀이랑 같이 시공하는 거 제가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6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 현장에서 계속 관리 감독하시고 네. 사실 관리 감독하라 하기에는 그분들의 이제 막 20년, 30년들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오히려 제가 디자인한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그게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뭔가 관리 감독이라는 말도 되게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많은 걸 배운 아주 많은 걸 프로젝트였어요. 배웠죠. 네. 사무실 시공이. 뭐 초코파이 사들고 가시고 막 맨날 아침마다 커피 이렇게 사들고. 과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저의 돈이 들여서 시공이 들어가는 현장이어도 내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직접 뭐 마감할 수 없는 거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이거 직접 다 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직접 다 저희가 노가다 띄웠는데 거기 한 번 하니까 못하겠어가지고 여기는 이 리스치만 저희가 다 했어요. 저희는 약간 이 사무실 자체가 그냥 고객이랑 미팅하는 그냥 그런 사무실 용도 말고 약간 언니는 쇼룸으로도 좀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실험실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고객한테 저희가 제안을 하려면 저희가 먼저 그걸 써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처음 해보는 시공법이나 소재를 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객이랑 여기서 미팅을 해도 이 자재를 우리가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걸 좀 이 사무실에서 많이 풀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풀어져서 나오겠죠? 그 콘텐츠로. 왜냐면 너무 기다려져요.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요즘 그 이슈도 많잖아요. 건축자재 이슈라던가. 그리고 이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가격은 비싼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싸고 좋은 것도 분명히 많잖아요. 근데 건축자재 가격은 진짜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없고 딱 하나 시공을 맡긴 팀한테 그분들한테만 전적으로 다 믿고 맡기는 건데 근데 직접 써보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좋아서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고 이걸 시공에 그래서 우리는 쓴다가 매우 명확하게 거기서 보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더 홈스타일링은 특히나 더 이 공간에서 할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안 해봤던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 편이라서 이번에 조금 반합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서 해보고 안 써보던 자재로도 막 시공을 해보고 이렇게 경첩 같은 거 하나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직접 보여드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도 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그런 홈스타일링에서는 오히려 큼지막한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작은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인데 그거까지 다 또 그 LLL 스페이스 이번 사무실을 꾸리면서 하나하나 신경 썼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고 내가 작은 거 하나만 바꿔도 내 집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겠다는 좀 신뢰가 생기겠다는 생각도 막 들어요.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작은 거 하나를 선택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고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집에 되게 잘 어울리게끔 하지만 되게 고급스럽게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씩 고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초이스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염두하면서 생각하니까 나 혼자만 쓰고 보고 끝날 게 아니니까 계속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5년에는 사실 거기에 다들 아시는 분들이 언제 오픈해요? 막 초대해주세요 하는데 저도 너무 빨리 많은 분들이 와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아무도 초대를 하지 못했던. 나중에 오픈 파티 하면 그럼요. 초대해주세요. 네, 저희. 네. 무조건. 꼭 네, 와주세요. 정말 이야기 들으니까 더 궁금해져요. 저는 그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홈스타일링, 뭐 소품이라던가 이런 작은 것들이 저한테 그게 가장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가구나 이런 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압도감이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샀을 때의 기쁨이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거는 이게 계속 신경을 쓰고 보진 않잖아요. 어쩌다 가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문고리가 이렇게 귀여웠나? 스위치, 똑딱이는 감이 되게 이렇게 좋았나? 그러던가 그냥 그 작은 거 집에 있는 구조물 하나로 그냥 기분 좋은 집안에서의 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되어서 막 기다려져요. 뭐가 있을까? 그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5년에 맞아요. 그래서 거기 오픈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계획은 그 안에 그 큐레이팅을 했었을 때 작가님들, 신진 작가님들을 계속 큐레이터 분께서 계속 컨택을 해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들. 근데 본인들이 보시기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력이 있는 작가님들을
이렇게 셀렉해서 계속 그분들 컨택하고 그분들의 전시를 하죠. 근데 작가님들은 계속 전시가 되어야지 자기 작품이 많이 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해야 그분들의 몸값도 올라오고 그 작품값도 점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 공간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온라인에서 파는 제품들이 모두가 오프라인 공간을 갖고 있나? 모두가 쇼룸을 갖고 있나? 근데 저마다 대부분 대표님들 다 쇼룸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공간이어도 좋겠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전시회를 열거나 이렇게 24시간 열어놓은 쇼룸 역할을 하지 못해도 우리 공간에다 세팅했었을 때 그 제품이 돋보일 수 있는 컷 하나를 만들든 누군가가 와서 이걸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만 제공을 해도 그 사람한테도 너무 좋고 우리 공간도 같이 어우러져서 더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협업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아직 많이 안 알려지지 않은 어떤 온라인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제품들, 그 브랜드들이랑 좀 많이 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25년 하반기엔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하반기죠. 네, 이제 7월부터. 사실 제가 저희 가구 페어 때 한번 뵀죠. 맞아요. 제가 사실은 그 커뮤니티를 하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작은 가구사 분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철학과 그 라이프 스타일 형식을 품은 공간을 스타일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가구사가 아니라 한 가구사에 한 3개에서 4개 가구를 들여서 그 공간 연출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작은 가구사는 방금 말했다시피 쇼룸이 없잖아요. 가구는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간이 작은 규모가 아닌 좀 큰 규모가 필요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못 하시는 가구사분들을 만나서 그런 저는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 철학에 맞게 꾸며서 이렇게 같이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그걸 하러 저는 그때 갔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3월에 뵀죠.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막 여쭤봤어요.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혹시 당장은 아니지만 의사가 있으시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필요성을 진짜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 공간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계속 뭔가 정규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걸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쇼룸을 뭔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바로 그분들이 원하던 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쇼룸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실 수 있는 곳을 또 만들고 계시니까 나중에 뭔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 네, 너무 좋아요. 다음 질문이 원래 같이인데 맞아요. 그냥 이어서 한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이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미래에 생각하시는 LLA 스페이스의 모습이 따로 있으신가요? 뭐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한 스페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먼 미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각자 예전에 가볍게 했던 얘기로는 그 되게 세속적이지만 한강이 보이는 뷰가 있는 단독 우리 사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밀라노 페어를 그래도 한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한 몇 차례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갔었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전 세계 이제 디자이너들이 다 와서 자기네들 제품 브랜드를 알리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지금은 국내 브랜드도 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많이 나가죠. 그 자기네들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들도 나가고 하는데 언젠가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해서 무언가를 제조를 하건 뭐 서비스로건 해서 한번 밀라노 페어에 가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고요. 그냥 딱 스타일링 그리고 설계만 하는 회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브랜딩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됐으면 좋겠고 공간 전반적인 거 운영하는 것까지도 많이 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그냥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했었고 그 지랩에서 스테이폴리오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폴리오도 보면은 건축하시는 분들 3분이서 창업을 하신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제
컨설팅 해가지고 디자인한 숙소를 저희가 가족들끼리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갔었어요, 제주도에. 근데 들어보니까 잠깐 기억나는 바로는 거기서 운영을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까지의 운영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시스템을 그것까지 같이 다 드린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만 유지 관리를 해도 얘가 네. 그때 그걸 듣고 아, 이분들은 그냥 하드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까지 운영까지 다 해서 제공을 하는구나. 나중에 저런 거를 해봐도 되게 재밌겠다 했는데 그거는 공간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운영자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일이 조금 더 확장되면. 이야기가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게 공간은 사실 전 지금 한국에 공간이 너무 예쁜 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자재도 진짜 비싸게 쓴 데도 있고 그리고 저렴하게 해도 너무 예쁘고 잘 꾸민 데가 있는데 근데 망해요 공간이 막. 왜냐면 이 기획자가 이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공간 기획자분들이 거기까지 좀 먼 길에 대한 것까지 해준 공간이라면 공간의 지속성이 좀 더 갈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쁜 공간인데 빨리 없어져서 아쉬워요. 만든 사람도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폐업하는 오픈 같이 준비했다가 폐업하시는 사장님들 가게 보면 이제는 우리 톱을 떠났으니까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책임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초반에 정말 상실감이 되게 컸어요. 그 지점이 뭔가 폐업하면. 마치 우리 사무실 폐업하듯이. 저희는 왜냐면 네이버 리뷰나 이런 거를 계속 되게 보거든요.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F&B는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공간이 많이 오래가지 못해서 없어지거나 양도가 되면은 그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처음에 초도 미팅을 엄청 오래 하는데 그분들이랑 얘기 나누는 게 당연히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계속 운영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컨설팅을 해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운영단까지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안 망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나중에 이런 에어비앤비나 숙소를 운영해야 된다면 사실 저희가 운영 솔루션을 주려면 저희는 계속 생각하는 게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F&B도 그러니까 많이 이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만 있지 실제로 그걸 유지시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든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보려면 사실 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꼭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끝까지 해주려면은 내가 거길 꼭 운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숙소는 언니가 운영해보지 않을까 만들고. 여기 공간도 원래 플랫폼 만들려고 저희가 만든 거였어요. 자체적인 그런 공간 운영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공간을 운영해봐야지 그 사장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걸 했는데 저희는 빠르게 만들고 접었어요. 돈이 안 될 거라는 걸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네, 2개를 돌렸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길래 저희는 그냥 빠르게 접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운영하는 것과 운영 자체가 틀리고 이거 자체를 만든 솔루션도 별개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한 세계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미래에 그럼 진짜 어떤 숙소나 이런 것들도 생길 것 같고 한데 그럼 이런 최종 이렇게 조금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먼 길을 달려갈 때 하나의 핵심 가치는 또 변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LLL 스페이스와 혜진님과 혜인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일의 가치는 그래서 그 가치를 각각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일하면서 가치는 그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다룰 때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사, 집의 이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업체의 성장이어서 그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일 수도 있고 대부분 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행하는 어떤 딱 그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시작하는 마음을 저희가 같이 진심으로 내 것처럼 돕는 거? 그 마음은 진짜 5년 동안 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저도 그냥 같은 마음으로 저희는 딱 그냥 저희를 생각했을 때
너무 잘하고 잘난 데는 많지만 진정성, 고객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한 거는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정직한 걸 되게 중요시 여겨서 예를 들어 뭐 대리 구매하는 것도 있고 뭐 홈스타일링 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이제 뭐 수수료를 받아서 혹은 뭔가 그 금액적인 걸 따로 또 이렇게 챙겨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로는 수익을 남기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되게 사소한 부분,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금액 같은 거 최저가 찾으면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되게 그 작은 부분에서 괜히 돈을 남기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되게 모든 거에 많이 투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돈을 벌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같이 일하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좀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끔해야 뒤탈일도 없고 저희가 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직함, 진정성, 저희는 이 두 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중에 되게 커서 더 잘 되면 더욱더 뒤탈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냥 저희는 스스로 계속 일을 할 때 자기가 괜찮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 돈이랑도 상관없이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되지? 그것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이게 재밌을까? 만약에 재미가 없어.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얻을까? 여기서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스스로가 되게 많은 기준이 돼요. 일을 할 때. 그 부분이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다음 질문이 고민되는 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표에 대한 고민되는 지점. 가치를 지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혹시 가치를 지키신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으시거나 고민 없으신가요?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캐파는 월에 몇 건인데 이걸 무한정 늘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7월, 8월, 9월을 저희가 그 홀드 시켜놓은 것도 그때 프로젝트의 개수가 지금 이미 있는데 거기서 계속 또 욕심을 내서 하나씩 더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 품질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 마음을 제가 할 때 그 마음을 쏟는 마음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그럼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면 동시에 우리의 수익성이 당연히 그만큼까지는 성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늘 그 지점을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우리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고민이고 좀 더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업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일을 적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을까. 마진율을 개선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계속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저희는 매출을 만들기 위해 23년에 진짜 막 닥치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캐파는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그 금액을 만들어냈을 때 숫자를 만들어냈을 때 행복했어. 나 하면 전혀 기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첫 달은 되게 좋았어요. 와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막 언니가 저한테 막 선물을 주고 막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했어. 우리 매출 못했다. 너무 같이 막 고생했다. 회식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갈수록 공허해요. 근데 저는 옆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저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의 일은 또 아니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은 갈리는데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역할 분담의 문제가 다시 또 화두가 되고 그러면 나는 어쨌든 마케팅이나 이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서비스 단가를 높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높아져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고 싶다라고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사부작 인터뷰도 하고 되게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라 여전히 계속 고민인데 저는 업력 쌓이면 컨설팅 비용 받아도 된다는 주의거든요. 어쨌든 변호사분들도 보통 1시간 상담하면 60만 원 받아가세요. 제가 그때 받았을 때도. 인테리어 쪽도 그냥 상담해주고 컨설팅 비용 받고 하면 그거 비용 대신 인테리어 비용 녹여주고. 저는 추후에는 저희도 지금 IT 쪽이다 보니까 저도 미팅을 제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미팅을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타임 로스잖아요.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은 저는 나중에 이거 다 돈 받으려고 지금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고 굳이 좀 핏이 안 맞는 고객은 일단 빨리빨리 이거 좀 쳐내려고 굳이 돈 안 쓸 사람 아니면 안 할 사람 굳이 시간 써가면서 하는 게 죄송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시간은 없고 난 한 명인데 다 해줄 순 없잖아요. 그것도 완전 맞는 말씀이신 게 저희는 초반에는 한 건 한 건이 너무 중요했으니까 웬만해서는 오프라인으로 다 만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계약 성사율이 좋아서. 근데 그것도 되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되게 신기한 게 저희는 온라인 베이스로 마케팅을 하는데 문의로 왔을 때 허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그냥 찔러보고 끝나는 거다. 이런 걸 계속 만드니까 왔을 때 오프라인까지 만남이 잘 안 가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도 이 정도의 사람이면 하겠다. 이런 것도 근데 다 조금씩 데이터가 쌓여서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계속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단가의 고객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 단가를 초반에는 저희라는 회사가 많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증명해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단가에. 왜냐면 저희는 저희가 제품을 뭐 만들어서 이거를 뭐 세팅해드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어딘가에서 만들고 생산하는 제품을 저희 안목으로 초이스를 해드리고 그걸 추천을 해드리면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구매를 하면 뭐 이게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 수수료를 안 남기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카드가 뭔가 되게 많이 쌓여요. 마일리지 쌓이는 카드를 써요. 그러면 그냥 그걸 당신 마일리지 쌓고 당신이 직접 구매를 하고 해라.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한번 직접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배송 이슈.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있지 않으니까 물건을 아니면 내가 창고에 다 받았다가 다 가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이슈가 생기고 물건을 내가 구매했기 때문에 물건이 오면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장에 늘 있지 않잖아요. 그 집은 이미 살고 있잖아요, 고객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대리구매라는 걸 우리가 진행을 하지 말자. 그냥 차라리 고객이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구매하게 하고 물건 다 받으면 그때 우리가 한번 투입돼서 한번 이렇게 만져드리는 작업만 하자 해서 그렇게 약간 서비스도 이 컨설팅도 조금씩 바뀌어 나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지도 않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수수료를 챙길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수수료를 챙기지 않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프로젝트들이 쌓여가니까 저희가 이 단가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그래도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단가가, 저희 서비스 금액이 이렇게 돼요라고 견적을 보내드렸을 때 고객분께서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쌓였던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선택하기에 결정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단계는 조금 넘어갔구나. 그건 되게 바람직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스스로 많이 칭찬을 하죠. 서비스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정말 힘드셨겠고 근데 또 지금 그 증명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 다음 단계를 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미래에 또 어떤 전략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기대가 돼요. 저는 그 만들고 계신 지금 이렇게 머리를 뒤어 뜯으시면서 만들고 계신 게 어떤 또 멋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지. 자, 저희 그 다음으로는 한번 실패나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앞전에 이미 다 해주신 것 우리가 같아서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어떤 배움이 또 있었고요. 벌써 막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번 건너뛰어보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다 왔는데 저희 너드 컨테이너 안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 뵙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으신지 그런 좀 생각나는 궁금해지는 주제가 따로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대표님들 이제 만난다고 치면요. 그리고 어떻게도 만나고 싶으신지 뭐 온라인으로 만나고 싶으신지 아니면 뭐 만나서 뭘 하고 싶으신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전 꼭 공간을 제가 한다고 저희가 공간한다고 해서 공간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고 싶다기보단 그냥 자기 브랜드를 이 정도로 기한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만큼 운영해 보신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어려웠던 지점을 이분은 어떻게 타개하고 그 다음으로 갔는지 그 순간에 뭔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서로 뭔가 막 돈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분이나 뭐 나나
나이대도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시작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리그를 젊은 사람들끼리 이런 리그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꿈꾸거든요. 저희가 곧 오프라인 자리 자리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모임 자체가 성공한 사람 말고 성공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너무 좋다. 마음에 드실까요? 성공할 네. 사람. 성공할 사람들. 네. 성공할 사람. 이제 그 멘트 한 번 더 날리셔야 돼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진짜 이제 마지막을 네. 왔는데요, 저희가. 제가 만든 멘트가 있는데 할 때마다 부끄럽긴 한데 많이 말해야 됩니다. 꿈을 꾸던 사람이 이제 꿈을 이루고 있고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에 담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 주면서 인터뷰를 저희는 종료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시고 싶은 걸 하시면 되는데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되게 많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쥐고 있는 게 되게 없다? 되게 모래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퇴사를 하건 뭘 하건 시작을 해서 내가 잃을 걸 자꾸 생각하기엔 내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라. 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해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고민하고 있는 지인들한테. 그래서 제로 지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혜진님은 좀 어떠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두 개인데 그게 용기랑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딱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진 않았는데 언니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성장 욕구가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고 만약에 매출이 없었을 때 그런 오는 두려움, 막연함 이런 게 되게 컸었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게 스스로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컸고 저는 항상 꿈을 꾸면은 다 이뤄진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대신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는 최대한 큰 꿈을 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룰 거니까. 저는 항상 그 마음이었어요.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꿈을 꾸자. 근데 이게 스스로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아니야 너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빈말이 아니라 다들 온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잘 될 사람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스스로가 일단 믿어주지 않으면 모든 게 가다가 에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흘러내려버리고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이미 나는 성공할 사람이라는 거를 딱 애초에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하다가 잘 안 되네? 그럼 내가 잘 될 사람이고 그럼 또 안 되니까 잘 되는 걸 또 찾아서 해야겠네? 하고 스탠스가 계속 이어져서 탄력감 있게 일을 해나갈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두 분의 컨테이너에 또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여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요요를 팔았어요. 앰프 판 깔아가지고 공연하고 이제 요요 소개하고 판매하고 이거를 3개월, 4개월 정도 하니까 40억 정도 매출이 터진 거예요. 한 달에 300 정도 주지 않으면 그만둘 거다 그랬더니 그럼 그만둬 이래가지고